네, 이번 시간은 헤모글로빈 A1C, 우리말로는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해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임상적인 내용은 따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몸속에 혈중에, 그쵸, 혈액 속에 적혈구가 있죠. 적혈구는 성숙하게 되면 핵이 없죠. 그리고 이 세포질에는 그 유명한 헤모글로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좀 뜯어볼게요. 우리가 햄이랑 글로빈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자, 바로 이 햄 분자에 철이 있고요. 이 철에서 산소를 뗐다 붙였다, 결합시켰다가 해리시켰다가 하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가 풍부한 곳에서는 산소를 딱 데리고 있다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조직에 산소를 딱 떼가지고 공급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글로빈은요, 단백질인데요. 우리가 이 헤모글로빈의 이 글로빈의 어떤 조합, 그쵸? 어떤 구성에 따라서 타입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헤모글로빈은요, 성인에서 일단 발견되는 타입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헤모글로빈 A형, 그리고 헤모글로빈 A2, 그리고 헤모글로빈 F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로빈의 어떤 구성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글로빈은 단백질이고 체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헤모글로빈 A는요, 알파 2개, 그러니까 알파 글로빈 체인 2개, 그리고 베타 글로빈 체인 2개,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4개를 의미하는 테트라라고 하는 말을 써서 테트라머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중에서 일반적인 성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형태입니다. 보통 95에서 98% 정도로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A2라고 하는 거는 알파 체인 2개, 그리고 델타 체인 2개,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3에서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F는요, 알파 2, 감마 2, 이렇게 역시나 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 1%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태어났을 당시, 그쵸, 신생아 때는 이 F타입이 후세한데요. 자, 이거는 이제 산소에 대한, 그쵸, 결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엄마 뱃속에는 지금 우리가 대기에서 폐를 통해서 산소호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소를 굉장히 포획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헤모글로빈 F 타입으로 있다가 우리가 이제 공기, 산소가 풍부한 폐호흡을 할 때는 보다 이제 조금, 그죠? 그렇게 이제 집착적으로 강하게 산소를 포획하지 않더라도, 그죠? 되니까 A 타입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잡고 있다가 또 놓을 수 있는, 그쵸? 어떤 산소에 대한 결합력과 어떤 해리력이 적절하게, 그쵸, 배분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헤모글로빈 A 타입이 메인인데요. 자, 여기 이제 뭐가 붙냐면요, 바로 포도당이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그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헤모글로빈 A형의 이렇게 이제 혈중에 IBC가 막 돌아다니면요, 여기 있죠, 포도당이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혈구가 탄생을 하게 되면요, 보통 수명이 한 120일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혈중에 있는 포도당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딱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붙고 나면요,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거의 이렇게 포도당이 결합한 상태로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 붙은 혈색소 형태를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걸 당뇨 환자에서, 그쵸, 진단 도구, 또 이 팔로우, 그쵸, 추적 관찰, 이 사람이 잘 당이 조절되고 있는지를 보는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 혈중에 당이 굉장히 많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당이 결합된 형태 혈색소가 좀 더 이제 많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퍼센트로도 표현을 하고 또 농도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포도당이 높을수록 당이 결합된 형태의 혈색소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6.5%를 넘기는 정도부터 당뇨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5.7에서 6.4 정도는 당뇨의 전 단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6 아래를 우리가 보통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면 좋은 게 보통 이거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그쵸, 당이 떨어진다고 이게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겠죠. 일단 이게 떨어지더라도 그쵸, 혈중에 돌아다니는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더라도 일단 결합한 이 포도당이 그쵸, 잘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결합이 되면 이 적혈구 자체가 수명을 다해서 죽으면 사라지는 거지 그쵸, 당장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합된 형태의 적혈구들이 죽고 그럼 새로 이제 그죠 태어나겠죠 적혈구들이. 그래서 점점 이렇게 당화 혈색소, 당이 붙지 않은 혈색소들이 점점 그죠 분액이 늘어나면서 이 퍼센트가 점점 다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수명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당화 혈색소는 지난 한 2, 3개월 정도의 평균적인 혈당을 반영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화혈색소를 측정할 때도요, 매번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쵸, 어떤 텀을 가지고, 간격을 가지고 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한 얘기는 일단 요걸 끊고, 그쵸, 임상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